네, 안녕하세요. 론파일러입니다. 모텔 운영을 하고 싶으세요? 50% 할인된 금액으로 가져오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현 시점 모텔을 인수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모텔 사업은 과거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아시죠? 일본인 저자 로버트 키요사키 그분 책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사람의 직군을 4분면으로 나누면 좌측에 근로자와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자, 그리고 인구의 한 90% 되고 우측으로 가면 비즈니스와 인베스트, 그러니까 사업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인구의 한 10%. 근데 그 10%가 전체 이 세상의 돈의 90%를 보유하고 있다. 근데 그 4분면에서 요즘은 이게 95% 이상 정도 자본이 더 늘어나고 인구는 또 5%로 줄었다라고 해요. 이런 이 셀프 인플로이, 자영업에서 사업가 혹은 자본가로 넘어가는 어떤 기준선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모텔을 운영을 한다면 그 기준선에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모텔이라는 게 초기에는 내가 운영을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좀 모텔 사업을 운영을 꿈꾸시는 분들이 이제 비즈니스 퍼슨, 자본가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게 좀 과도기적으로 거쳐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뭘 쓰냐면 사다리를 써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사다리를 쓰는데, 이 금융구조의 사회에서는 이 사다리를 저희가 레버리지라고 하죠. 레버리지라는 대출, 이 규제가, 근데 이 대출을 이용해서 우리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 대출에 대한 규제가 오히려 이 좌측 면에 있는 사람들이 우측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이제 방해하는 요소다. 그래서 내가 모텔 사업을 하겠다. 이제 자본가가 되어야겠다. 부자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이 대출이 꽃이에요. 왜냐면 내가 근로소득을 아무리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요. 근데 내 근로소득보다 이 모텔이나 이런 부동산 물건의 가치 상승이 더 빠른,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모으기만 하면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겠다. 이게 불가능해요. 연예인들이나 60억짜리 집을 현금으로 사고 그러지. 김종국 씨도 그렇고, 홈쇼핑 하시는 동지현 씨도 이번에 100억짜리 현금으로 집을 사고 하셨는데, 또 이야기가 산으로 가니까 모텔 사업을 준비한다. 그러면 이 대출을 최대한 받고 에코티를 줄여서 진입할 수밖에 없어요. 워낙 진입 장벽이 높은 고가의 물건이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유튜버에 보면 제가 좀 좋아하는 유튜버였는데, 아직 좋아해요. 그런 얘기를 해요. 경매로 모텔 낙찰 받지 마라. 모텔을 경매로 낙찰받으면 대출이 안 나온다. 그리고 안에 막 물 틀어놓고 분탕질 해놓고 막 낙서해놓고 락카 뿌려놓고 하니까 명도도 어렵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일반화의 오류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 매매나 금매로 비싸게 산다는 거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이거는 구더기가 무서워서 장을 못 담근다는 이야기고. 그런데 한켠으로 생각해보면 또 일리는 있어요. 모텔 인수를 이제 대출 없이 내 돈 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그만큼의 자본이 있다면, 작은 모텔을 살 돈이 있다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좋은 큰 물건을 노리기 마련입니다. 어차피 이 모텔이라는 사업의 수익률은 금융비용보다, 이자보다 당연히 높기 때문에 풀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해서 금융비용을 지출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게 이제 모텔 사업의 일반적인 수준이니까. 요약하면, 모텔을 내가 인수해서 운영하고 싶다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관건인데, 첫 번째는 당연한 이야기죠. 저렴하게 사야 한다. 매입 원가를 최소화해야 된다. 두 번째는 풀 레버리지,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한다인데, 이게 참 해보면 아이러니해요. 왜냐? 은행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거래되는 금액, 주변 시세, 낙찰가율, 시세 등등 모든 것을 감안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대출을 받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모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바로 론파일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가능한지 지금 좀 간략히 보여드릴게요. 먼저 짚고 넘어갈게, NPL 채권 투자를
모텔이라는 물건을 타겟팅해서 뭐 배당을 목적으로 취득한다? 요즘 시대에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배당 이익만을 목적으로 두고 현 시점에서 모텔 물건에 접근하는 거는 요즘은 좀 지양해야 된다. 시장 상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의식주 사업이고, 그러니까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이 모텔 사업이 또 분위기를 엄청 타요. 이 경험 없이 자본가가 사업가가 되려고 급하게 올라타면 이게 또 물먹기 십상인 사업이에요. 결론은 요즘 모텔 채권은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매입이어야 한다. 뭐 유튜버 중에 뭐 어느 지역 대부업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모텔 소개를 해요. 이제 뭐 50% 할인 하면서 창원에 있는 모텔의 그 경매지상의 정보를 이렇게 오픈하시던데, 그 물건 사실 저희가 채권 양수도 계약을 진행하려다가 잘 안 됐던 물건이에요. 그 창원에 있는 호텔 해석 물건이. 그 물건을 이렇게 오픈을 하면 이거는 좀 소비자에 대한, 그러니까 유입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뭐 투자에 있어서 예의를 따질 필요는 없지만 뭐 경매지에 있는 정보고 오픈된 정보지만, 이 본질적인 투자가 되게 하려면 구입해서 엑시트 혹은 차후 몇 년 후에 내가 모텔 사업과 안 맞아 라고 했을 때 판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해요. 우리는 가릴 정보는 좀 가려줘야 합니다. 뭐 투자 좀 받으려고 유튜브에다가 모든 채권 정보를 오픈하고 해버리고 그러면 안 되죠. 또 잘못된 정보를 또 올리고 그렇게 해요. 뭐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유튜브 그 모텔 현장에서 찍은 물건도 좀 유튜브로 제일 유명하신 NPL 채권 업체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금액 이렇게 올리고 전화하면 모른다 그러고, 그런 낚시질은 하면 안 된다. 뭐 모텔은 사실 모텔 물건은 저 론파일러가 좀 애착하는 NPL 물건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서 호텔과를 나오기도 했고, 이 모텔과 같은 특수 물건이 NPL 시장에서 할인율도 크고 수익률도 높습니다. 바꿔 말하면 아주 어려운 물건이에요. 자, 이제 모텔 사업을 좀 해보고 싶은 분이 있다. 그러면 다른 유튜브 말고, 다른 NPL 투자자 말고, 혹은 뭐 모텔만 개보수해서 뭐 수리해서 이제 뭐 창업 위탁 경영을 도와주는 그런 회사도 많이 있는데, 저를 찾아오시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대출도 잘 하고 취득 원가도 낮출 수 있는, 좀 심도 있게 제가 이야기하자면 브릿지 금융을 이용하는 건데, 이 고객 입장에서 확실히 취득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고 기본적인 투자금이 있으시다면 순간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을 저희가 자체금융으로 좀 풀어드린다는 내용이 골자인데, 그러니까 모텔 투자에 관심이 있다, 모텔을 인수하고 싶다, 이제 모텔로 배당만 받겠다는 지금은 좀 어렵고 나중에는 괜찮아지겠죠. 근데 지금은 내가 모텔을 하나 사서 운영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 론파일러에게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 마리 토끼를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